자, 오늘은 의원론입니다. 의원론. 사실 오늘부터가 실제로 의학에 대한 얘기죠. 의학에 대한 실제로 얘기죠. 장부론도 약간의 그게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의학에 대한 얘기는 오늘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의원론은 이 의학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까지 의학에 대한 얘기를 이 동무 선생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건 동무의 시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무가 뭘 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단편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의원론에 이제 얘기한 것을 쭉 쫓아가 보면, 아, 이걸 중심으로 생각을 했구나. 이런 쪽에 초점을 맞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의학사입니다. 의학의 전체적인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물 중심으로 우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의학사를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의학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의학 경험은 언제부터 됐느냐? 동무는 신농이나 황제, 신농이나 황제, 황제를 이렇게 써요. 이 신농이나 황제보다도 더 오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농이나 황제의 시기를 어느 정도로 했냐면은 BC 한 3000에서 3500 정도로 이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BC에 BC 3000에서 3500을 이 신농이나 황제 시기로 잡고 있는데. 황제가 황제예요? 네. 자스가 밑에요? 그냥 예. 황제에서 황자가. 아니. 네, 누르황자. 예, 예. 여기는 이름이에요, 이름. 예. 그래서 의학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지금부터 계산을 하면은 5000에서 6000 정도를 잡고 있는 거예요. 5000, 6000년 정도 됐다. 왜 이렇게 잡고 있느냐 하면은 그 상나라 때 쓴 상나라 역사를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서경 안에 상나라 고종이 얘기한 그 명연에 대한 얘기가 일종의 명연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약을 써보고 난 경험이 오래됐기 때문에 명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근데 그 명연을 상나라 때 이 상나라 또는 은나라라고 하는데 상나라 때 그 황제가 얘기한 게 서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명연에 대한 얘기가. 약 먹고 명연이 생기지 않으면 그 병은 치료가 된 게 아니다라는 그런 게 이제 나오는데 그 구문 자체를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게 경험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게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농이나 황제보다도 의학 경험은 오래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인다 그 뜻이에요. 동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 신농이나 황제가 쓴 그 본초하고 소문, 이 본초와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농이 쓴 게 본초, 신농 본초 경을 붙여주죠. 신농 본초경이고 황제 내경이라고, 소문 내경이잖아요. 이 경을 붙여주죠. 이러한 책들은 이 사람들이 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 책들이 지어진 게 이 당시에 3500년 전에 사람들이 쓸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때 그런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못 썼다는 거고, 이런 것들의 책은 후세 사람들이 그 경험이 있던 것들을 쭉 집약을 해서 기록한 것일 뿐, 이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기록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이게 무스 사람들이 그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경자도 이제 붙여주는 거고, 그게 또 이치가 있기 때문에 경자를 붙인 거고, 또 이런 그 지은이도 거기다 갖다 붙여준 거고, 그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를 해야지 이 사람이 썼다라고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동문을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초라고 하는 것은 약을 짓는 데 있어서 개별 그 약재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약재에 대한 성질이라든지 약효라든지 이런 것을 쭉 기록한 게 이제 본초잖아요. 본초. 근본이 되는 약초들이잖아요. 이런 것도, 이런 것은 경험으로 쓰여진 것이지 이 사람이 쓴 게 아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선 첫 번째가 편작부터 얘기를 합니다. 편작. 그래서 최초로 언급한 의사가 편작이에요. 동무가 얘기하는. 그래서 편작. 편작은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 하면은 편작이 한 6세, BC 6세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BC 600년 전 사람 같아요. 편작은 그냥 유명이다. 이걸로 딱 때웁니다. 이름이 있었다. 유명한 사람이다. 그런데 편작이 뭐 어떻단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옛날 사람으로서 편작은 의사로서 어떤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쓴 저서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저서 자체도 이게 뭐죠? 난경이죠, 난경. 이 난경을 편작이 썼느냐? 그것도 이제 의문이니까 그걸 이제 굳이 그것을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이름을 아주 옛날부터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다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얘기한 사람이 이제 장준경입니다. 장준경은 한 후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이게 한 150에서 220년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후한 사람인데, 장준경은 동무가 평가를 하기를 구비득지한 사람이다. 구비득지했다. 모든 것을 갖췄고 그 다음에 뭔가를 얻었다. 이거를 이제 어떤 표현으로 동무가 쓰냐면은 이제까지 경험적인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이 이해하고 그것을 기록을 했다는 뜻으로 하시고, 득지했다는 것은 그리고 나름의 깨달음이 있었다 라고 이제 간단한 네 글자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장준경은 의학에 대한 경험이 이제까지 쭉 있었는데 그거 전체를 하나로 모든 것을 그거를 다 이해하고 그걸 저서로 낸 것이죠. 그리고 나름의 깨달음이 있었다 해서 구비득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의학적인 성과를 이룬 걸로 동무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준경은 그래서 시위성가를 했다. 비로소 의학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성가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저서를 썼고, 저서를 썼는데 저서가 상한론이죠. 정확하게는 상한잡병론이죠. 상한과 잡병이 같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의학의 길을 처음으로 열었다. 의도를 시흥했다. 의학의 길을 처음으로 연 사람이다. 그래서 굉장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의학의 처음 시작은 장준경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동무는 생각을 하고 있죠. 상한론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동무의 지금 이 동의수세본의 내용은 장준경이 쓴 상한론에 대한 얘기를 동무의 시각에서 풀어 쓴 거거든요. 동무의 시각 가지고 다시 풀어 쓴 게 사실 이 동의수세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후에 있는 의사들은 전부 상한론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상한론을 가지고. 상한론 자체는 장준경이 혼자서 그냥 쓴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모든 경험적인 것들을 체계적으로 기록을 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 장준경 이후에는 그 위진 남북조가 있고, 그 다음에 수나라가 있고, 당나라가 있죠. 이 사람들의 의사들이 그냥 계승을 했다 정도로 끝냅니다. 거기서 누군가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의사들이 몇 분이 있죠. 손사막 같은 사람, 당나라 사람으로서 있죠. 그게 천금요방, 비급 천금요방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이 수나라와 당나라의 의사들이 이 사이를 계승했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본 사람은 주갱입니다. 주갱을 어떻게 쓰지? 이렇게 쓰는 거야. 주갱은 송나라 사람이에요. 주갱은 송나라 사람인데, 주갱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또 평가를 하냐면은, 구비득지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장준경이 얘기했듯이 이 사람도 모든 것을 갖췄고, 그 안에 있는 역사적 경험들을 모두 다 갖췄고, 그 다음에 나름의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줍니다. 주갱은 책을 쓴 게 활인서를 씁니다. 활인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 사람 평가를 의도를 중흥시켰다. 거듭 의도를 열었다라고 평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동무는 평가를 해줍니다.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은 동무가 이 책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 책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동무가 보는 거는 이론적인 측면을 보질 않아요. 옛날 책 중에서 어떤 병에 어떤 약을 썼는지만 동무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론은 내가 세우고 있잖아요. 동무가 동무의 사상, 의학을 가지고 이론 체계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옛날 이론은 나는 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어떤 병에 어떤 약을 썼느냐, 그게 제대로 잘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 의사와 그 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주갱 이후에는 그 다음에 송나라 있고, 그 다음에 원나라, 명나라,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자, 이거는 그냥 그때의 의사들이 역시 그냥 계승을 했다라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송나라 때는 나라가 전체적으로 그 서적을 다시 썼어요. 그전에 있는 많은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책을 만들고 편찬을 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데가 송대입니다. 나라에서 했었으니까는. 이때 모든 의학적인 지식들이 체계화가 됩니다. 자료가 다 모였어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들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생겨났냐면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뭔가 이제 창조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기존에 있는 경험을 가지고 창조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파들이 생겨요. 뭐 보토파든 뭐 자음파든 기타 이런 파들이 생깁니다. 그게 이 원나라 때 의사들이거든요. 원나라 때 의사들이고, 이때 이제 그 금원 사대가라든지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 가지 파들이 생기면서. 근데 이런 평가를 별로 하지는 않아요. 중요하게 보지는 않아요. 이때 그 의사들이, 중요한 의사들이 뭐 금원 사대가도 있지만 거기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동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진영, 그 다음에 이제 동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왕호고, 그 다음에 위영림,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조금씩 언급을 하긴 하는데, 중요하게 아주 그 중요한 역할로서 평가는 하지 않아요. 주객만큼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사들은 명나라 때 의사입니다. 명나라 때 의사. 그래서,
이천. 이천과 공신이에요. 공신. 이천과 공신. 이천은 의학인문을 지었죠. 공신은 의감을 지었죠. 이래서 이천과 공신에 대해서 이것도 구비득지했다. 구비득지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구비득지했다. 구비득지했다고 표현을 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 사람과 같은 시, 동시대 사람으로서 이제 허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허준이 이제 동의보감을 줬죠. 이 허준에 대해서는 구비득지가 아니라 뭐야? 구비전지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득지보다 전지, 전했다. 허준은 자기 얘기를 거의 많이 하지 않았죠. 자기 얘기를 거의 안 했고 이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면서 그걸로 평가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동무는 이전에 있는 모든 기록들을 전부 다 각각의 책들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허준의 동의보감 안에 있는 그 파트들을 가지고 동의수세보원에서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부 허준의 동의보감을 참조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책 하나를 동의보감 하나로 동의수세보원을 쓴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거예요. 상한론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보감을 썼고 이 사람에서 의도를 부응을 시켰다. 다시 일으켜 세웠다. 이렇게 부응을 복흥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의도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평가한 사람이 장준경, 그 다음에 주갱, 허준 이렇게 세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천과 공신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준경에 대해서는 장준경이 쓴 책은 어떠한 그 병적 양리가 어느 시대의 병적 양리가 들어 있느냐 하면은 신농, 그 다음에 황제 시대 아주 옛적부터 한나라까지의 모든 그 병증과 약에 대한 거는 전부 장준경이 정리를 했다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장준경 이후에 수나라, 당나라까지는 송나라의 주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 다 전한다고 평가를 합니다. 병증과 양리에 대한 것을. 그 이후에 대한 것, 명나라까지의 어떤 병증 양리는 전부 이천, 공신, 허준 이 세 사람이 전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동무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사람별로 의학사를 쭉 한번 정리해보고 보는 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 본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본초는 이게 본초예요. 본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동의수세보원 안에 본초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근데 굳이 본초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아마도 동무는 굉장히 많은 그 약방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약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본초를 모르고서는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초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했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은 하지 않아요. 단지 이 본초사에서 약간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공부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어떤 본초서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보시자면은 우선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신농 본초경. 신농 본초경. 여기는 경을 붙여주죠. 신농 본초를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것도 언급을 하냐면은 은나라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는데
은나라의 뭐 탕핵본초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나라의 이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탕핵본초를 지었다라고 이제 본초에 대한 책으로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탕핵본초는 이제 본초서가 아닌 걸로 보여요. 밝혀졌어요. 본초서가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처방집이다. 본초가 아니라 이 상한론이나 이런 것처럼 처방집이고 그 뒤에 이제 기록에 보면은 장준경이가 상한론을 지을 때도 이 탕핵 본초라고 하는 것을 참고해서 상한론을 지었다는 얘기가 그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 자체는 본초가 아니라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방집으로서 이것을 지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이건 본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왔던 거는 이거는 동의보감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동무가 가져다 쓰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나라 때는 맹선에 식료본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진장기에 본초 습유가 있었고 송나라에는 방한상에 본초 보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화자 본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언급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언급이 없는데 일단 그것만 쭉 나열을 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원나라에는 왕호고의 탕핵본초가 이건 이 같은 이름이잖아. 탕핵본초. 이거는 진짜 본초고 본초에 대한 기록입니다. 왕호고가 이제 본초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탕핵본초가 있었다. 이거는 그냥 본초서로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각 시대별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 정도만 언급을 한 거니까 거기까지만 알고 넘어가시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면은 병증 양리사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병증 양리에 대한 부분을 쭉 정리를 하고 있어요. 병증 양리에 대한 것을 병증 양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병증 양리를 얘기를 할 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장준경과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보죠. 이제까지의 어떤 병증 양리를 종합을 하다 보니까는 두 가지로 나누어 줍니다. 하나는 장준경과 그리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장준경과 그 다음에 송원명의 의사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장준경 그리고 후세에 있는 여러 의사들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는 이 장준경의 무게감이 굉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동무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증 양리를 쭉 구분을 해보는데 자, 병증 양리라고 하는 것을 보고 병증 양리 부분에 이제 그 사상인을 보죠. 소민병, 그 다음에 소양인병, 태음인병, 그 다음에 태양인병. 자, 이것을 병증 양리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느냐, 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로 나눕니다. 가장 완전하게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진을 붙입니다. 진 해가지고 소상발명,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 이런 거죠. 소상, 그 다음에 발명이라고 하는 사자를 쓰는데 이거는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됐다는 표현입니다. 이 진이 이제 그런 뜻이고 소상 발명을 뒤에다 똑같이 붙여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단 좀 덜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기, 거의. 이거는 100%라고 치면은, 이거는 한 90%쯤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태반. 한 7, 80%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반은 한 50%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약득영자라고 했어요. 약득영자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개략적인 부분만 거의 캐치를 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반틈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윤곽만 그냥 파악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이제 약득영자, 그림자 영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이런 단계가 있는데, 자, 소민의 병은 거의 이 파악이 된 게 장준경에서 파악이 됐다, 거의. 여기서 장준경에서 소민의 병은 거의가 90%까지 거의가 다 파악이 됐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송원명에 오게 되면은, 송원명이 나라 이름. 예, 나라 이름. 이때의 의사들, 후세의 의사들, 장준경 후세 의사들을 지칭한 거예요. 이때 있는 의학 서적을 보면은 이거는 완전하게 이 소음인의 병에 대해서는 전부 다 파악이 된 상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음인의 병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지금까지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소음명까지 보면서. 장준경 시기에 거의가 정리가 된 상태였고. 소양인의 병은 어떻게 되느냐? 이 소양인의 병은 이 반 정도는 장준경이 다 해결을 했다. 정리가 됐다. 장준경이 이 반 정도를 다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송원명, 이때 이 시기의 의사들이 거의 파악을 한 병이다. 이게 소양인의 병이다. 그럼 지금 맥시멈 여기까지 돼 있다는 거죠. 그죠? 거의 완벽하게는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 태음인의 병은 장준경이 약간의 윤곽만 깨달았다. 파악을 했고, 장준경은 약간의 윤곽만 파악을 했다. 그 다음에 태반은 어디에? 태반은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의사들이 태반 정도를 파악을 했다. 그래도 한 7, 80%까지는 나왔죠. 그죠? 소양인의 병은 한 90% 이상이 나왔어요. 태양에는 이게 없어요. 단지 윤곽만 깨달은 것, 장준경에도 없어요. 상한론에도 태양인에 대한 것이 없고, 단지 이 윤곽만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주진영이다. 주진영은 금원 사대가 중에 한 사람이죠. 원나라 의사로서 이 주진영의 책을 보니까는 주진영의 책을 보니까 거기에 태양인에 대한 부분이 약간 있더라. 그러니까는 태양인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거의 없어요. 이거 10%나 5%나 되려나? 없다고요. 그러니까는 기존의 병증 양리사를 보니까는 소음인병,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으로 나눠서 보니까 소음인은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고, 소양인은 거의가 돼 있고, 태음인은 태반 정도는 돼 있고, 태양인은 없더라. 그리고 이 상태에서 동의수의보원을 누가 써요? 동무가 쓰잖아요. 동무가 플러스 해가지고 동무가 이것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동무는 거의 이 부분까지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태양인은 다 정리를 못해요. 태양인은 여기까지 가야겠네. 여기까지. 이 정도 가야 될 것. 동무가 판단하는 것은 여기까지. 애초에 태음인도 한 요만큼밖에 못 썼어요. 처음에 동의수의보원이 나왔을 때는 태음인에 대한 것도 거의 못 썼어요. 못 썼는데 이게 가보년에 구본이 나오죠. 94년. 그리고 00년에 이제 돌아가셨죠. 이 시기에 개초를 합니다. 동의수의보원을 개초를 해요. 한 6년 정도를 개초를 하는 거예요. 이때 개초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을 쓰고 또 이 소음인과 소양인도 다시 정리를 하거든요. 이 시기에. 그래서 이때 이제 신본이 나오죠. 이걸 가보 구본이라고 하고 이거를 신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바뀌어요. 이렇게. 그 경험이 쌓이니까는 이게 바뀌잖아요.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태음인병이 주로 바뀝니다. 태음인병이. 소양인과 소음인은 그전에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간 구조를 바꿔가요. 근데 태양인은 손도 못 대요. 구본에 있는 그냥 그대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동의수의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런 베이스로 정리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의수세본에 대한 얘기를 그 다음에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절은 이제 저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서. 동의수세본은 얘기예요. 저서에 대한 얘기인데 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랬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나는 언제 태어났느냐? 의학 경험이 있은 지 5, 6천 년 후에 태어났다. 5천, 6천 후에 태어났다. 그래서 태어났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의학 경험의 시작은 5, 6천 년 됐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황제, 신농 황제 시기까지의 의학 경험으로 내가 인정을 한다. 그 뒤에 내가 이때 태어난 것이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의수세본을 쓴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썼느냐면은, 이전 사람들이 쓴 기록을 갖고, 전인 지술, 이전 사람들이 쓴 기록에서 우연히 뭘 얻게 됐느냐면은, 사상인의 장부성리, 장부의 성리를 우연히 얻었다. 장부성리, 사상인의 장부성리는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느냐면은, 옛날 사람들 책을 보니까, 사람들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네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은 이미 알았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철학적인 사고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관차이든,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넷으로 구분되는 거는 알았는데, 왜 넷으로 구분이 되지? 하는 거를 옛날 사람들의 책에서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책을 보면서, 이래서 사람들이 넷으로 구분이 되구나. 이게 이런 장부의 기초에서 구분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책을 하나 지었는데 이것을 수세보원이라고 했다. 수세보원, 세상을 장수케 하고 근원을 보존한다. 이런 걸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자기가 이 책을 쓰게 된 경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 안에서 혹시 혼동이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높아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장준경이 얘기한 우리 그 유금, 삼양, 삼음, 이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삼양, 삼육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텐데, 삼양, 삼육은 뭐죠? 양이 세 개고 음이 세 개. 그래서 양이 세 개는 태양, 그 다음에 소양, 그 다음에 양명, 그 다음에 태음, 그 다음에 소음, 그 다음에 거름. 자, 이 삼음삼양, 장준경이 얘기하는 삼음삼양은 병증에 대한 거다. 이거는 헷갈리지 말아라. 이거는 병증에 대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병증을 이렇게 나누는 방법으로서 이 삼음삼양을 갖다 쓴 것이다. 그래서 이 태양병, 소양병, 양명병, 태음병, 소음병, 거름병이라고 한 것이다.
병증을 나눠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는 이 태양, 소양, 뭐 태음, 소음이라고 하는 거는 병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나눈 것이다. 이건 병증이고 내가 한 거는 이 사람, 인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사람을 나누는 거니까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태양이는 태양병만 있고 소양이는 소양병이 있고 태음이는 태음병이 있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준경이 얘기한 이런 거하고 인물로서 이렇게 나눈 거하고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매치시키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관련된 것과 병증과 관련된 것은 전혀 별개의 거니까 이거를 혼동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써놨어? 그럼 왜 써놨냐고. 그냥. 아니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병을 이해를 했으니까 병을 그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삼음삼량으로 병을 구분을 했어요. 그렇게 병을 구분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달리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달리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나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 네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걸 명칭으로서 이렇게 태양, 소양, 태음, 소음으로 구분했는데 이거하고 병증하고는 매치시키지 말아라. 그 얘기는 어떻게 매치를 시켜야 하는 거는 다른 걸로 써도 되는데 그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1, 2, 3, 4로 해도 되는데 그냥 그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좀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미리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미리 이제 주지를 시켰고 그 다음에는 자 맥법이 있잖아 하면서 맥에 대한 얘기를 잠시 얘기를 합니다. 맥법이 있는데 맥법이라고 하는 거는 병을 짚어내는 하나의 수단이다. 병을 잡아내는 수단이고 단지 맥법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이거는 부침 지삭을 얘기할 뿐이다. 부침 지삭을 얘기하는 거다. 이 정도만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뭘 보려고 하지 마라. 불필구라고 해서요. 굳이 뭘 찾으려고 하지 마라. 여기에서 아주 기묘한 이치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기묘한 이치를 굳이 맥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라. 맥을 딱 짚어보니까 이거는 간이 뭐가 문제가 있구나. 다리의 끝이 문제가 있겠네. 맥을 짚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맥으로서는 부침지삭에 한정해서 파악하는 걸로 봐라. 그 이상 기묘한 이치를 파악하지 마라 라고 이제 미리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아까 잠깐 얘기한 부분은 여기서 뭐 다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삼음삼량에 대해서도 이거는 병을 구분하기 위한 거다. 변증을 하기 위한 거다. 증을 변별하기 위한 거다. 삼음삼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여기는 부침지삭이 있듯이 삼음삼량은 옛날 사람들이 삼음삼량에서 쭉 얘기하는데, 이거는 증을 구분하기 위한 거고, 단지 뭐가 있느냐면은 이게 대병인지, 그 다음에 등 쪽과 관련된 건지, 표에 대한 것인지, 안에 대한 것인지, 복대 표리를 얘기한 것일 뿐이다. 그래가지고 불필구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삼음삼량하고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은 경락하고 해가지고 굳이 이것을 연결시키지 마라. 경락지변이라고 얘기했는데, 경락하고 연결지어서 삼음삼량을 이해하지 마라. 경락과는 관계없다. 동문은 경락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경락에 대한 얘기는 삼음삼량으로 병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처음에 주갱이 경락과 살짝 연결을 시켰고, 그 다음에 성무기라고 하기도 하고 성무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글자 하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라면 기고 반틈 올라가면 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성무기라고 얘기하고 어떤 데는 성무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무기가 바로 이거를 완벽하게 경락하고 연결시켜 버립니다. 삼음삼량을. 그래서 그게 성무기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지만 그게 하나의 후세 큰 과오를 남겼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경락과 결부시켰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마라고 동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락하고 연결시키지 마라. 그러니까는 태양병은 태양경과 관련이 있고 이런 식으로 1대1 매치시켜서 생각하지 마라는 얘기를 동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기 책에 대해서 책을 읽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냐면 이제 삼음삼량에 대한 정리를 합니다. 자, 삼음삼량은 아니 상한론 자체가 삼음삼량에 따라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상한론을 가지고 동무가 다시 그걸 해석을 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음삼량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거를 동무는 새로 분류를 해요. 새로 무슨 병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삼음삼량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이제 동무가 책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하고 있어요. 동무는 삼음삼량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걸 정리를 하고 있는 게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에 있어서는 자 5에 있어서는 삼음과 삼량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삼음삼량을 이것이 여기서 어떤 얘기를 이 삼음삼량의 명칭이 여기는 육경음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자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럼 경락과 관련이 있는 건데.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명칭을 해온 것 같아요. 삼음삼량을 그냥 육경음양이라고 옛날 사람들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동무도 그냥 그 이름을 이제 갖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명칭을. 그런데 동무는 따로 어떤 걸 쓰냐면은, 자, 육조다. 육조병증으로 다시 씁니다. 그러니까는 동무는 야 이게 육경음양으로 하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단지 6가지로 나눠진 병증이다. 다시 명칭을 해요. 동무는. 자 어쨌든 육경음양이든 육조병증이든 간에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상한론이 이렇게 쓰였는데 왜 그렇게 쓰였느냐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옛날 사람들이 상한론을 쓰기 전에 그 전부터 육경음양 삼음삼량으로 병을 나누어서 보는 게 그 이전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그 이전의 경험부터 이미 삼음삼량으로 병을 이해하게 되고 병을 논할 때도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논했기 때문에 장준경도 상한론을 쓸 때 이 베이스로 했다는 것을 동무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경음양 또는 삼음삼량으로 해가지고 병증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상한론을 쓴 것이다. 상한론이 삼음삼량으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동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한론이 그렇게 지어졌을 뿐이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삼음삼량이 상한론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병증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상한론에서는 삼음삼량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동무는 이걸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태양병부터 1번. 태양병. 이거는 이제 여기서 조금 1차 이해를 해 두시고 나중에 가면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또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또 세세하게 나오게 되는데 개략적인 부분은 여기서 이해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병이 있는데 태양병은 자, 장준경이 이해한 태양병. 그래서 상한론에 나와 있는 태양병은 뭐냐면은 상한론에서 보는 태양병은 자, 두항강통. 두항강통이 있다. 머리와 목 부분에 경직이 되고 통증이 있다.
두한강통. 그 다음에 오한이 있고 추운 것을 싫어하고 오한이 있고 그 다음에 맥은 부맥이다. 이러한 거를 태양병이라고 한다. 상한론에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두한강통. 이거를 이제 그 동무는 동무가 해석을 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 두한강통 이걸 이제 좀 풀어 써주고 있는 거예요. 자, 태양병은 두통이 있어. 두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무가 이해하는 거는 상한론 플러스 후세 의가들이 많은 저서에서 이걸 다시 막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봤을 거라고요. 그것까지 다 보고 동무가 이해한 바를 쓴 겁니다. 자, 두통이 있고 태양병은 그 다음에 몸살 기운이 있고 요거를 이제 뭐라고 여기는 신동이라고 했어요. 신동 몸이 우리하고 몸살이 있고 그 다음에 오한이 있고 맥이 부해. 이건 앞에 얘기하고 같잖아요. 맥부야. 이게 앞에 얘기하고 같잖아요. 두한강통을 이 두 개를 풀어 쓴 거고 오한, 맥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발열도 있다. 오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열도 있다. 태양병 발열이 있어. 오한과 발열이 같이 있어. 처음에는 오한이 있다가 그 다음에 발열이로 가는지 하여튼 발열도 있다. 이거 태양병에 속한다 하는 거예요. 이래서 태양병 그래서 정리를 해줍니다. 두 번째 양명병. 자, 양명병은 상한론에는 뭘로 나와 있냐면 아주 짧게 나와 있어요. 자, 위가가 실한 거다. 위가가 실한 게 양명병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나중에 동의수세본 안에서도 위가실에 대한 것이 아주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양면병이에요, 위가실은. 근데 동문은 이것을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해주고 있죠. 자, 양면병으로 가면은 이게 춥지가 않아. 불오한이야. 춥지 않고 대신에 오열이야. 이 더운 것을 못 참아. 그래서 이 벗어 젖히는 거예요. 옷을 벗어 젖히는 겁니다. 더운 것을 못 참아. 이게 양면병이고, 그 다음에 한자출. 땀이 주룩주룩 나오는 거예요. 한자출. 야, 양면병은 한자출이야. 다음에 더 있어요. 다음에 플러스. 자, 대변이 굳어져. 변비가 생겨. 안에 열이 있으니까. 변비가 생겨. 이게 양면병이야. 이렇게 새로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충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칸이 모자르려나? 3번. 짧게 써보죠. 3번. 그 다음에 소양병. 자, 소양병에 대해서 장준경이 정리한 것은 뭐냐면은, 자, 입 있어. 푸고. 입 있어. 그리고 목이 말라요. 목구멍이 말라요. 인건. 그 다음에 어질어질해요. 목현. 이것이 소양병이야. 입이 쓰고 목이 마르고 목구멍이 마르고 눈이 어질어질한 게 소양병이야. 이렇게 상한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무는 아주 세세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구고, 인건, 목현은 그대로 와. 그 다음에 뭐가 더 있냐면은 이롱이 있어. 귀에 문제가 있네. 이롱이 있고,
그 다음에 흉과 협이 가득 찬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흉협만. 흉협만이 있어. 흉협이 가득 찬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한과 열이 왔다 갔다 해. 한열, 왕래. 한과 열이 왔다 갔다 해. 더불어서 두통도 있어, 두통. 두통이 있어. 그 다음에 발열이 있고, 두통과 발열이 태양병처럼 있고, 그 다음 맥이 현세해. 맥이 현세하다. 이걸 이제 소양병이라고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동문은. 부고 인건 목현에다가 흉현만의 한열왕래가 있고, 그 다음에 두통과 발열도 같이 있고, 그 다음에 맥은 현세하다. 자, 이걸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소양병이고, 그러면 이제 양병이 세 개가 정리가 됐죠. 자, 음병, 태음병. 태음병으로 가게 되면은, 자, 상한론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은, 복만이토, 배가 꽉 차고, 토해, 배가 꽉 차면서 토해, 때로 토해. 그 다음에 시복자통, 가끔씩 배가 아파. 시복자통, 가끔씩 배가 아파. 때때로 배가 아프고, 그 다음에 설사가 심해지고, 설사는 자리입니다. 자리가 심해지고, 익심했어요. 자리 익심. 다음에 먹어도 잘 안 내려가. 식불화. 먹어도 잘 안 내려가. 이게 태음병이야. 이렇게 정리가 상한론에서 됐어요. 이거를 동문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은, 이걸 줄여서 복만이토 시복자통을 딱 줄여갖고 복만시통 이렇게 써버립니다. 또 같은 얘기죠. 복이 배가 꽉 차고 때때로 통증이 있어. 복만시통. 이게 같은 얘기죠. 복만시통. 그 다음에 야 설사가 있어. 자리야. 설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없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구부조. 입이 마르진 않아. 구부조. 이 구부조를 왜 얘기를 하냐면은 소음병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소음병은 구가 좋아한다는 거고 태음병은 구가 부조한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하기 위해서 이게 집어넣은 거예요. 구부조하고 심이 번거롭지도 않아. 불번. 이것도 역시 소음병과 구분하기 위해서요. 소음병은 이 가슴이 번거롭게 되는 거예요. 그 구분하기 위해서 태음병에다 이걸 넣어놓는 거예요. 태음과 소음은 이렇게 구분해라. 똑같이 설사가 있지만은 입안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가슴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 소음병과 태음병을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소음병이 나오죠. 쓰는 데까지 써보죠. 소음병. 글씨를 좀 가리겠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소음병은 맥이 미세하고, 여기 상한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맥이 미세하다. 맥 미세. 미세하다. 맥 미세하고 단용매. 자꾸 자려고 만들어요. 단용매. 단용매 자꾸 자려고만 해. 소음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동물 다시 쓰고 있어요.
자, 소음병이라고 하는 것은 맥이 미세하고 단용매가 있는 건 맞는데 입이 여기 같아요. 같고 단용매, 매, 잠잘매 이렇게 쓰나? 아니다. 저거. 이렇게 쓰네요. 네. 자, 단용매. 자, 이거는 맥 미세하고 단용매는 맞는데 소음병에 뭐가 더 있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 구조. 입이 말라. 입이 마르고 심이 번거롭고 덧붙여서 자리 있어요. 자리. 설사가 있어. 설사. 그러니까 설사는 증상이 똑같아. 태음이랑. 하지만은 입이 어떻게 되느냐, 가슴이 어떻게 되느냐가 태음병과 소음병의 차이가 있다. 이거 마지막에 이제 고름. 자, 6번에 거름. 거름은 좀, 이해가 좀 되는데, 보죠. 거름은 기상당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가 올라가서 당구할 때 당자예요. 칠 당자입니다. 심을 치는 게 거름이에요. 기가 올라가서, 기가 상역해가지고 심을 친다. 기상당심. 상한론에서 얘기한 겁니다. 기상당심. 기상해서 치는 거예요. 당심 있고, 그 다음에 심중에 동열이 있어요. 심중에 열이 있으면서 은근히 아파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불욕식, 배고프지만은 먹으려고 들지를 않아요. 먹으면 토해. 식즉토. 이게 이제 고름병이라고 상한을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동무가 다시 씁니다. 자, 고름병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복통이나 자리가 없어. 배가 아프다든지 설사라든지 처음에는 없는데 이 상한에 걸리고 나서 모든 것은 상한이에요. 지금 감기예요. 감기, 우리 저 운기병, 독감 이런 거예요. 지금 코로나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한론에서는. 자, 일단은 처음에는 복통과 자리가 없는데 이 상한에 걸린 지 6, 7일이 지나면은 맥이 미완해지고 수족이 권랭하게 됩니다. 수족이 차가워져요. 수족 권랭. 수족이 차가워지면서 혀를 마음대로 못 놀리겠어요. 설권과 낭축. 낭축은 고환이 이렇게 쪼그라든다는 거죠. 낭축이 생기는 게, 그러니까는 손과 발이 차가워지고 혀를 움직이지 못하고 이 고환이 축소되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건 고름병이야 해서 다시 동무가 정리를 해줍니다. 위험하네요. 네. 네.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는 또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동무가 다시 이걸 정리를 합니다. 이 육조병증 중에서 자, 우린 동무는 항상 사상인의 입장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삼음의 병, 태음병, 소음병 전부 복부의 병이잖아요. 복부의 병, 자리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자, 이 삼음의 병은 전부 다 소음인의 병이야. 소음인의 병이다. 소음인의 병. 소음인 편에서 이걸 다 다룰 거야. 뭐 그 뜻도 되죠. 소음인의 병이고, 그 다음에 이 소양병이라고 하는 것은 소양인의 병이야. 소양인의 병은 소양병으로 나온 것. 그러니까 삼원 삼양의 소양병은 소양인의 병이고, 삼음의 병은 소음인의 병이야. 그 다음에 이제 태양병과 이제 양면병이 남았죠. 자, 여기는 소음인도 있고, 소양인도 있고, 태음인도 있어. 태음인도 같이 있는데, 그 책에 잘못됐어요. 제가 만든 프린트에. 소음인의 병이 가장 많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예, 소음인의 병이 가장 많아.
예. 아니, 그게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이 정리가 됐겠죠, 아무래도. 예. 네. 그리고 이걸 알려면은 그 의사한테 찾아가야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병 걸리자마자 어떻게 일찍 죽어버리면은 의사한테 또 못 찾아가서 왜 죽었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어쨌거나, 자, 이 부분에 소음병이 가장 많죠? 저 삼원병이 전부 소음병이고, 태양 양명 중에도 소음병이 가장 많다고 했으니까 소음병이 가장 많고, 밝혀진 게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양이는 소양병도 소양인이고, 이 안에도 소양병이 들어가 있고, 태음인은 여기에 이 병, 태양병과 양명병 안에 태음인의 병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할머니도 얼마 안 남았잖아. 머리가 막 지나가. 딱 5분간만